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사이트들을 찾아봐야 되며 그러한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무수히 많은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를 선택해서 볼 것인지.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야 지표들이 이렇게 객관화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은 이러한 빅데이터 사이트들이 너무 잘 나와서 흔히들 발품이라고 말하는 임장 전에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 손품을 판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의 부동산 지식도 얼마나 내가 손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막상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사이트들을 찾아봐야 되며 그러한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무수히 많은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를 선택해서 볼 것인지 이런 선택적 고민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도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와 그 사이트 안에서 어떤 정보를 봐야 하며 그 정보를 부동산 공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까 해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사이트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하여 심리 지표를 알 수 있는 사이트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의 강의만 잘 들어놓으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보실 사이트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주요 지표라고 불리는 시장 강도와 거래량, 그리고 수요 입주량, 미분양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지역 분석 탭을 누르세요. 그러면 전체 지역 중에서 관심 지역을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 서울의 멀티 차트 현황이라고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시장 강도는 이미 표시되어 있고 거래량과 수입주, 미분양까지 같이 눌러줍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지표들을 한꺼번에 켜놓고 보는데요. 그래야지 시장을 판단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여기 첫 번째가 시장 강도인데요. 시장 강도는 매매 지수랑 비슷한 뜻이에요. 매매나 전세가의 가격 증감률을 누적화시켜서 이렇게 지표상으로 표기해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녹색 선이 매매 시장 강도, 이렇게 주황색 선이 전세 시장 강도입니다. 보라색 면으로 된 면이 매매가, 핑크색 면으로 된 부분이 전세가여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시에 같이 시장 강도랑 살펴볼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인데요. 이 파란색 면으로 된 면이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고요. 이 진황색 파란색 선이 매매 거래량입니다. 현재의 매매 거래량이 월 평균 대비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초록색 선도 마찬가지로 면으로 된 부분이 전월세 월 평균 거래량이고 이렇게 진한색 선이 전월세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빨간색 선이 연별 수요량이고 파란색 면으로 된 부분이 연별 입주량이에요. 그리고 녹색 진한색 기둥으로 된 부분이 월별 입주량입니다. 보시면 서울은 이렇게 2019년도까지 입주량이 부족했다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입주량이 연별 수요량을 초과한 모습이고 다시 2022년도부터는 입주량이 부족한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보라색 면으로 된 부분이 미분양이고요. 이 회색 기둥으로 된 부분이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지표들을 통해 현재 매매가, 전세가의 가격 추세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현재의 수요 입주량과 향후의 수요 입주량을 보면서 가격의 방향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현재의 미분양을 보면서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어떠한지 또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시장 강도가 반등할 때 거래량도 늘어나고 또 수요 입주량도 부족한 반면에 미분양은 감소하거나 거의 없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네 가지 지표들을 통해 시장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추후 다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지인의 멀티 차트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 간략하게 보셨다면요. 또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 빅데이터 지도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지도는 방금 설명드렸던 수요 입주, 매매 시세, 거래량, 그리고 미분양 척도를 간단하게 지도상의 분위별로 표시한 자료예요. 따라서 이 매매 시세를 이렇게 색깔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빨간색일수록 가격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증감률도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6개월 동안 가격이 많이 빠진 지역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또 덜 빠진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또 전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감률이나 가격도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보셨던 입주량, 향후 입주량이 부족한 지역이 파란색이 되겠고요. 또 많은 지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현재 거래량도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이죠. 또 제가 많이 참고하는 자료가 이 인구예요. 인구, 현재 인구도 볼 수 있지만 증감률을 통해서 기존 6개월 대비, 1년 전 대비, 그리고 3년 전 대비 인구가 어느 지역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대수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되도록이면 인구가 좀 빠지고 있는 지역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출입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을 눌러보시면 이 보라색은 어느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지 전출 지수를 의미하고요. 이 주황색은 어느 지역에서 인천으로 많이 들어오는지 전입 지수를 표기하는데요. 이렇게 전출과 전입 지역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보는 자료는 아파트 분석인데요. 이렇게 지역을 설정해 주시고 부산광역시 해운대를 보면요. 면적을 30에서 40평으로 설정해 놓고 검색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비슷한 평형대 평당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들이 쭉 정렬이 돼요. 우리가 보통은 지역 분석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 순위를 보면서 어느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파트 순위뿐만 아니라 매매와 전세 시세, 그리고 전세율, 매전 차액, 그리고 빅데이터 지도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지도상에 아파트가 표시되면서요. 주변의 아파트들 시세까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서 과거 이력 보기를 통해서 해당 아파트가 어떤 시세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지금 매물은 어떻게 나와 있고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요 네이버 부동산 정보 보기랑 연동이 돼서요. 이렇게 해당 단지의 호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실 사이트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최고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순위, 그리고 갭 투자 증가 지역, 학업 성취도까지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아실은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확인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거래 현황 더보기를 눌러서 지금 현재 매매 전세 월세의 실거래가가 어떻게 찍혀나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가격 분석으로 들어오셔서 매매 지수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시장 강도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매매 지수도 마찬가지로 시장 강도처럼 가격의 흐름 추세를 나타내는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파란색이 매매 지수고요. 이 주황색 선이 전세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지역은 이쪽에서 선택하셔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최근 3년권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클릭하셔서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최근 매매 전세가 변동 내역도 볼 수 있는데요. 주간 단위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1년이나 2년 단위로 보시면 2년 전과 비교해서 1년 전 그리고 현재의 흐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또 수치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다시 홈으로 들어오셔서 매물 증감을 눌러줘요. 매물 증감에서는 각 시도별 어느 지역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는지 순위별로 나타내고 있고요. 시도별로 볼 수도 있고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으로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 기준에서 시도별 증가순으로 쭉 순위가 나열되고요. 감소순을 클릭하시면 매물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지역도 순위별로 나타내집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현재 서울,
강남구의 거래량, 그래프 보기로 하셔서 거래량이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최근 3년 보기로 하셔서 파란색이 매매 거래량, 지금 주황색이 전세 거래량이죠.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기준에서는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모두 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이런 흐름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에서 제가 보는 자료들은 여기 최고가를 클릭하시면 최고가 아파트 순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남의 천안시 서북구를 보겠습니다. 평형 기준은 31평에서 35평, 9평 기준으로 설정하셔서 보시면 현재 천안 서북구에서 가장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인지 순위별로 나타내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대장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도 살펴볼 수 있어요. 또 흥미로운 지표는 이 갭투자라는 지표인데요. 이곳에서는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순위별로 나타내 줍니다. 그냥 이거를 단순히 투기꾼이 어디 들어가는지 보시려고 보는 게 아니라 보통 투자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 해당 지역을 분석하고 빠르게 선진입하는 경향이 커요. 투자자들은 해당 지역에 실거주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갭 투자를 맞추게 되죠. 그래서 갭 투자 증가 지역을 보면 투자자들이 어느 지역에 관심이 많은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내가 지역 분석을 하는데 참고해 볼 수 있어요. 또 보실 자료는 많이 산 단지라는 자료인데요.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순으로 이렇게 순위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셔서 세종시에서 거래가 현재 잘 되는 아파트는 어디인지 살펴보면서 해당 지역에서 인기가 좋은 단지가 어디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군 비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학군 비교에서는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군지 인근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하시면 관심 지역에서 이렇게 학군 비교를 통해 어떠한 중학교에서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지를 보시면서 해당 중학교가 위치한 단지 인근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에 학업 성취도는 2016년도에 종료됐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보실 사이트는 호객노노라는 사이트예요. 호객노노는 지도상에 가격이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한눈에 찾아보기가 쉬운 사이트입니다. 아파트의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상권이나 학원가의 위치도 찾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서 특히나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초보분들에게 유용한 사이트예요. 보시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의 매매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분양 예정 단지나 분양권의 가격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당 단지를 몇 명이나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현재 기준 47명이나 보고 있는 이 단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도 나와 있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실거래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호객노노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자료는 요 분위지도라는 항목인데요. 여기에서는 아파트의 가격을 분위별로 색깔별로 표기해 놨어요. 보라색은 상위 33%의 아파트고요. 이 회색은 하위 21%의 아파트라는 뜻으로 지도를 축소해 봤을 때 이 보라색이 가장 많이 위치한 지역이 해당 지역의 상급지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식으로 지역 분석을 하실 때 이 분위 지도를 통해 상급지와 하급지가 어디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객노노에서 가장 많이 살펴보는 자료가 이 학원가라는 자료인데요. 해당 지역에 학원이 많이 위치한 지역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인지 이 학군지를 가려낼 수 있고요. 보통은 학군지가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모일 확률이 더 크죠. 보통은 학군지의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그만큼 실수요가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하락기에서도 가격 방어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권을 보실게요. 아까 분위지도와 마찬가지로 색이 진한 부분일수록 상권이 몰려있는 지역을 뜻하고요. 안양시에서는 이쪽 부분이 상권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보실 사이트는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죠. 부동산에서도 네이버 부동산 위주로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호가와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좋은 사이트예요. 그 외에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간단하게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도상에서 지적도와 개발 현황, 교통 호재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의 매매가가 표기되어 있고요. 해당 단지 하나를 눌러보면 이렇게 현재 호가들이 정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호가들은 전체 거래 방식에서 매매, 전세 선택해서 볼 수 있고 면적도 지정해서 보실 수 있어요. 33평 기준으로 가격이 가장 낮은 단지가 어디인지 급매물부터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현재 급매물 가격이 실거래가에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 동시에 비교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시가격을 누르시면 해당 단지의 공시가격도 파악할 수 있어서 재산세나 종부세 계산 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지도에서 지적도를 눌러보시면요. 지적 편집도를 통해 현재 상업지역이 어디인지, 준주거 지역, 공업지역이 어디인지 해당 지역별로 상세적인 용도지역을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 개발을 누르시면 철도, 지하철, 도로 개발 지역이 있는데요. 철도, 지하철을 통해 인근의 교통 호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개발 지역을 눌러 어떤 개발들이 예정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교통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지역을 선정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돼요. 다음에 보실 사이트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나온 자료들이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근간 자료로 활용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가격 지수와 거래 현황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메인 사이트에서 부동산 통계 R1을 클릭해 줍니다. 왼쪽 메뉴 항목에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클릭하고요. 또 아파트를 보실 거면 아파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지수와 변동률이 같이 표기되어 있어 현재 가격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가 많이 보는 자료는 이 거래 현황으로 들어오셔서 아파트 거래 현황을 눌러보시고 그 왼쪽에서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을 선택해 줍니다.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항목에서는요. 해당 지역에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나타내 주는데요. 관할 시군구인지, 관할 시도인지, 관할 시도 외 서울인지, 관할 시도 외 기타인지, 즉 관할 시도 외 서울과 기타는 외지인 거래 건수를 나타내 주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 지역에서 시도별을 선택하시고 상세 지역에서 광주를 선택해 볼게요. 2022년 8월에서 10월까지 광주의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데요. 10월 기준에서는 관할 시군구 내에서 559건, 시도 내에서 335건, 시도외 서울에서 101건, 관할 시도외 기타에서 176건으로 관할 시도의 서울과 기타, 즉 외지인 거래 건수가 해당 지역 내 거래 건수보다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는 장에서는 지방일수록 외지인 거래 비율이 높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시면서 해당 지역에 최근 외지인 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시며 투자 지표의 한 부분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동산의 여러 주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사이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들이 존재하지만 너무 많이 있으면 또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들만 잘 활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분석을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이러한 사이트들을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매일같이 들어가서 시세도 확인하고 지표들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도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해 놓으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선점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심리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을 추가적으로 더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